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문재인의 조국 특사 건의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네. 이게 타이밍이요. 저는 일단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범죄 저질러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청년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슨 독립투사인 것 마냥 아직도 저들은 띄워주고 있고, 저쪽 진영은, 극좌 진영은 문재인은 심지어 특사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요, 단순히 여기서 문재인이 특사 건의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진영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친문 계열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우원식 의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전부 다 지금 한 공통된 세력인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암적 존재들이죠. 우리나라 정치의 기득권들인데, 이 세력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다른 정당이거나 이래서 제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못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봤을 때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득보다 실이 이걸 크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때. 네,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라거나 이제 고유한 지지층의 성향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쪽도 지금 인사혁신처장도 지금 논란이 됐지만 그분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하 발언을 했던 게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문재인과 조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이들의 요구를 지지율을 의식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특히 조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민감한 입시비리 혐의로 2년을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감찰무마 입시비리 혐의로 지금 2년을 복역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특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게요. 또 조국이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입으로 리스크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국이 만약에 사면을 해주는 순간부터 나와서 저는 굉장히 또 개념 있는 척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친문 세력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회방을 놓는다거나 그리고 정청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까지, 그리고 김어준까지 합세해서 이 사람들이 5가지 축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상황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번에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 대통령실이 바로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사전에 커트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구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조국 사면 진짜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엮여 있잖아요. 공범으로 해서 먼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에 대한 사면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사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네. 저는 사면을 한다면 둘 다 할 것 같고요. 조국만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굳이 이 둘 다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 사면을 해서 본인이 얻을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화영, 조국 둘 다. 네, 둘 다 사면을 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얻을 만한 정치적 이익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무조건 마이너스죠. 네, 오히려 지금 문재인을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문재인을 저는 유죄 판결 받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을 신경 쓴다거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뇌물죄로 수사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본인이 뭐라도 된다는 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향성에 있어서 애템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말없는 것, 네, 굉장히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되게 당당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어준 콘서트 하면서도 이들이 끈끈한 것들을 보여줬고, 아오야 이랬었죠.
네, 이게 김어준한테. 사실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정치 기득권들이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의 권력을 아주 오만하게 과시한 장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현실 자각이 안 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조국 특사 대통령실에 건의하면 그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여야만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된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 때 물론 우리가 정말 패망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PK 지역에서 밀리고 있었던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던 이유는 갑자기 PK 지역에 문재인이 나와서 네, 민주당 선거 돕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도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보다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싫어하기 그거죠. 때문에 양쪽 진영에서 싫어한다는 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에는 한쪽 진영, 보수 진영에서만 이렇게 좀 비호감도가 있다면은 문재인의 경우에는 진보 진영, 뭐 극좌 진영마저도 문재인을 혐오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더 종합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높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볼 것이 없죠.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본인도 사법 리스크를 다시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연민의 감정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명령에 마치 따른다고 해서 나중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벗기는데 이들이 도움을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재명을 희생시키고 조국이라거나 김경수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통한 재집권 플랜을 가동시키고자 지금 계속해서 조국 특사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모 지역에 출마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네, 지금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국도 이번에 특사 사면이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어떤 롤을 하겠다고 나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조국 부녀 그리고 조국 가족 일가족 전체가 지금 굉장히 국민에게 비호감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깎아먹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본선 라인업이 확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어제 컷오프 아니죠, 오늘 나왔군요. 네, 오늘 오늘 나왔습니다. 본선 라인업이 나왔는데 네. 네,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결국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나온 담론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리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냥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을 견지하시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혁신 당대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뭘 혁신하겠다는 건지가 확 와닿는다거나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의원도 탄핵 정국에서 이제 탄핵 반대를 하시면서 굉장히 입지를 넓혀 오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장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전개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 외에 당대표로서 그럼 뭘 할 것이냐라는 것이 딱히 각인되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조경태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었던 그런 정체성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는 것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컷오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늦게 출마 선언을 또 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왜 나오셨는지 사실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적인 지지도라거나 또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지만 지금 한동훈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것 없이 그냥 컷오프가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결국에 김문수 후보가 1위 주자인 것은 굳건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지층 우리 쪽에서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태 의원을 지지하는 상황. 이렇게 해서 지금 갈리고 있다. 사파전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 그렇게
표심이 찢어졌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혁신을 하겠다라거나 뭐 당의 운영 방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차별점을 다들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에 반대된다거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처벌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어젠다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입장을 왔다리 갔다리 바꾸고 계시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입장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일관되지만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일관되지만 친한계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담론이 과연 우리 보수 정당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닿아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최고위원 후보군들을 그렇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고위원 후보군들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네,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양자, 최수진 이렇게 8명입니다. 네. 여기서 현역 의원은 신동욱 의원, 최수진 의원 이렇게 2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뭐 이 편이니 저 편이니 하시는 분들 저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당 지지율이 16%이고 과거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대선 때 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저는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애초에 생각합니다. 백지원 대변이 누구 편이었으면 지금 방송에 안 나오고 어디 캠프에 있었겠죠. 당대표 후보 캠프 네. 지금 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곳에 이번엔 속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혁신을 안 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혁신의 방향성을 그렇죠. 혁신위원장인 그 누구셨죠? 혁신위원장 윤희숙. 네, 윤희숙 위원장이 좀 너무 이상한 방향을 또 말씀을 하셨다 말로만 보니까 혁신한다고 혁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지금 훼손이 됐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방향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잘못 짚고 계시고 못 짚고 계시고 이상하게 오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고여있는 고착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최고위원 어떻게 그러려면 보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최고위 구성을 잘 해야겠죠.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컷오프가 장영하, 하문경, 홍석준 이 세 분이 컷오프가 되셨고 말씀하셨던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양자, 최수진 의원 이렇게 되셨습니다. 예. 8분이 되셨는데 이 중에 4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명은 여성으로 구성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양양자 의원이나 최수진 의원 중에 한 분이 될 겁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될 거고 이제 나머지 6 후보가 세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 사실상 2대1의 경쟁률인 거죠. 이제 세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는데 저는 지금 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신동욱 의원. 아무래도 원내에 있는 상황이고 절대 또 무시 못하죠. 네, TV조선 앵커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대선에서도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여러 어젠다에서 최전선에서 또 싸워왔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을 생각한다면 신동욱 의원이 조금 압도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인지도를 생각하면 김민수 전 대변인도 우리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인기도 많으시고 압도적이에요. 네, 인기와 인지도 측면에서 압도적이고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고위원 후보군들이 당대표 후보군보다도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나. 신동욱 의원이다 김민수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김근식 당협위원장 지금 송파병이죠. 이분도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었던 지지층이 아마 김근식 후보에게 굉장히 쏠림 현상이 높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표가 분산될 후보군이 없어 보여. 이 최고위원회에서는. 네,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지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김재원 그렇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항상 당선이 되실 정도로 인지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후보군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가지고 크게 좌우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결과값을 바꿀 수 있을까가 조금 다소 회의적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결국에 최고위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파이가 또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표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이 후보군들 중에 가장 잘 적합하게 우리 당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청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박홍준, 네.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이렇게 네. 있는데 네. 네, 일단 동학희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러닝메이트를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누가 누구의 러닝메이트인지가 다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의혹 있는 다른 후보군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출마를 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로 나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요. 지금 결국에는 유효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재준 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또 우재준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아까 박홍준 그 후보보다는 손수조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재준과 손수조와 우재준 간의 대결이 또 청년 최고에선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허위 사실로 선동한다거나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서 폄훼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것들도 참 이 전당대회 기간이다 보니까 더 다들 예민하거나 민감해서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네. 하나 하고 또 마무리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보시죠. 저희 저분자 콜라겐 광동 제약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피부 속까지 초저분저로 촘촘하게 라는 카피라이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저분자 콜라겐 제품 이미 후기가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13,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3만원,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구매 방법도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구매 및 문의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발 이번 전당대회 이제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남은 시간 동안은 유치한 감정 다툼하는 모습들이라거나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소목거리를 가지고 언쟁하는 장면들은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씨름하고 감정 다툼하는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어준과 문재인과 정청래와 이재명 같은 정치 기득권들은 국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그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이번 최고위에서 당선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근데 뭐 어디서 오셨어요? 캐리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요? 예,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캐리어 끌고 오시지 않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저는 계속 서울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휴가를 못 또 갔습니다. 강연 계획도 있으세요? 저번에 대구 갔다 오셨잖아요. 네, 대구 강연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유효한 이야기들, 굉장히 유효한 담론들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의식, 세대교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영남 비하하지 말라는 이야기 항상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수십 년간 우리 당의 책임당원이었던 어르신께서 오셨는데 집토끼니 하는 이야기 그만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죽했으면. 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또 청년들이 많이 왔었나요, 현장에? 네, 대부분은 청년들이었지만 네. 어르신들께서도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중학생 지지자에게 네. DM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하는 중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인천에 거주 중인 중3 친구인데 네. 지금 10대들은 보수에서 제가 보수라는 단어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우파적인 가치들,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자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네. 실명은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예. 인천에 거주 중인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음에 강연 계획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제가 강의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려도 괜찮다. 그리고 노무현을 싫어해도 괜찮다.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노무현 정부가 했었던 여러 가지 선동이나 프로파간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이란 사람을 반드시 좋아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도 너무나도 강요가 심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말씀드렸던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20-30년간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 기득권들과 싸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았던 여러 가지 터부나
금기를 전면으로 돌파하면서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백지원 대변인, 예, 그렇죠. 아프지 마시고 건강히.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이 입추라고 했죠? 네. 근데 전혀 입추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건강 다 잘 챙기시고 네. 또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백지원 대변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백지원 대변인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계셔야 되니까 같이 건강 챙기면서 오래오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백지원의 백발백중 시즌2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